제가 연도 설명을 조금 더 하겠는데요. 제가 2012년에 3 개월이 감금이 됐었습니다. 양어 호적 여동생으로부터 감금이 됐었고, 호적 여동생의 어 유전자 엄마를 죽인 가짜에게 속아서 제가 감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 근데 12년이라는 게 12 숫자가 아니라 2 번인데, 근데 이번 연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지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감금이 됐었는데, 5 번이라는 숫자는 2015 년이 마지막이었고 2025 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5 년이라는 5 번의 숫자는 10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제 50년이 될 때까지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2015년에 제가 감금이 됐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7년에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전 정신병원에 됐었지만, 호적 가족으로부터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뒤에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되고, 저는 호적 가족으로부터 감금이 됐지만, 그리고 호적 가족에, 나를 감금시킨 가족에 내 자식을 낳은 양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마 유전자 자식이 내 아들 구강모가 같은 아들이었는데, 유전자 엄마가 세 명, 네 명이 세 명이었죠. 임신 엄마까지 세 명이었는데, 첫 번째 구강모는 지금 호적 양엄마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어떻든 지금 두 번째 구강모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3개월, 그 아들, 그래서 그 유전자 자식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 감금이 되죠. 근데 이제 감금 조직에 뭐 문재인도 있고, 근데 문재인도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연결 가족이에요. 알고 보면, 다 알고 보면 연결 가족입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부인, 또 여러 명의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이 고현정 엄마의 가족입니다. 고현정 엄마가, 그러니까 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고현정 엄마의 호적의 두 번째 오빠, 첫 번째 오빠는 아니고, 첫 번째 오빠는 제 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빠의 두 번째 오빠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랑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도 정말 그러려고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밥을 못 먹고 제가 물도 못 마실 정도로 테러를 되게 세게 당했었어요. 수돗물이 나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특허를 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었고, 돈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 항상 외로웠고,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럼 제가 어려움을 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텝을 보내서 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식이 있는 것도 몰랐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가공식품을, 라면을 먹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안 좋은 일들을 아프면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2015년에 제가 감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근데 물론 그때는 제가 검찰에 신고를 했더니, 검찰이 아니라 검찰에 신고를 했어요. 호적 가족이 나를 강제 감금을 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정신병원에서 여기를
강제 퇴원시켜 주십시오라고 재판을 했는데 2012년에 재판에서 제가 이겨서 정신병원에서 나갑니다. 이겼어요. 재판에서 제가 호적 가족을 이겨서 나갔는데 2015년에도 재판 신청을 합니다. 제가 또 정신병원 안에서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그때도 그때 그 이제 국선 변호사가 제가 선임이 돼요.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가 이제 정신병원에 찾아오니까 원장이 바로 퇴원을 시켜줍니다. 재판도 가기 전에 그냥 퇴원하세요. 제가 열심히 이제 취업을 하겠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퇴원을 시켜줘요. 제가 소송을 거니까 그랬더니 퇴원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재판까지 안 가고 그래서 2015년에는 잠깐 감금이 되는데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2017년에 그러면서 공개된 감금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박근혜 태위 시위를 나갔었습니다. 사실. 내 가족인데 나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저도 지금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알려준 적도 없고 전 지옥처럼 살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한 건지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돕지 않고 왜 나를 지옥에 살게 했는지 밥도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나는 밥 한 끼 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 라면만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라면도 불량식품이었어서 그래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 유전자 가족이 된 거였거든요.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근데 제가 박근혜 태위 시위를 갔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랬다가 나중에 또 뭔가 내 가족이었나? 그래서 제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구치소에 또 제가 찾아가요. 만날 수 있나요? 제가 가족인 것 같은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봐요. 또 그럼 찾아갔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을 찾아갑니다. 제가 그 뒤에. 근데 뭐 만날 수 없다. 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봐라. 뭐 그렇게 되면서 뭐 안 되더라고요. 찾아갔는데 세 번이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는 것에. 그러면서 이제 구강모 분명히 내 아들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인 구강모가 또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감금이 됐는데 내가 호적 가족에게 감금이 돼요. 그런데 이 5번이라는 숫자가 감금이 되면은 이게 호적 가족 또는 유전자 가족 누군가가 감금이 되는 했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 가족일 확률도 있고 진짜 가족이 감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꼭 적이 감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가족이나 호적 가족인데 가짜 가족 또는 진짜 가족이 감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든 속아서든 아니면 계획적이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가족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조금씩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항상 다 모든 게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번호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5번이라는 번호가 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누가 감금이 됐는데 몰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 아들인 구강모가 감금됐습니다. 그 뒤에 또 그 뒤에 근데 몇 년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퇴위시 전에 납치가 됐을 거예요. 구강모가 죽었을 거 납치되거나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감금이 안 됐으면은 정말 구강모 아들이
박근혜 씨 퇴위 시위를 막지 못했던 거죠. 또는 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두 번째 국왕모입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됐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어느 대통령이 가족이 감금이 됐다. 또는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 감금이 되고 가짜로 바뀌었다. 또는 안 보인다. 대중들에게. 그럼 감금이 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의 가족이 몇 명이 감금이 됐고 몇십 명이 감금이 됐고 또는 죽었고 가짜가 됐고 또 그리고 대통령들이 몇 명이 감금이 됐고 과거 대통령이 몇십 명이 감금이 됐고 몇백 명이 감금이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들은 알겠죠. 감금한 조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데 뭐 알고도 감금된 걸 알고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금이 다 안 된 것 같아. 다 알아보면은 정말 감금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과거 10년 사이, 지금 2015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과거 대통령들의 가족과 현직 대통령들의 가족 또는 과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감금이 됐느냐입니다. 2015년에서 2025년까지 그걸 알아보면 정말 감금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가 또 감금이 됩니다. 2019년이니까 9번입니다. 9번에 감금이 또 되는데 9번이 6개월, 제가 무려 6개월이나 감금됐습니다. 1년의 반. 1년의 반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10년의 반입니다. 뭐 5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감금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건 2023년에 제가 또 감금이 됩니다. 감금됐었습니다. 물론 다 저는 구속이 아니라 다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고 다 호적 가족이 감금을 했습니다. 저를. 호적 가족 또는 내 자식을 낳은 사람이 감금을 합니다. 저를. 내 자식이 낳은 내 자식을 낳은 사람, 양엄마, 호적 양엄마 또는 내 자식을 출산했던 여동생, 호적 여동생, 어떤 여동생, 등 낳았던 여동생, 지금은 어디 납치되고 없습니다. 그 여동생이 다른 어느 적에게 납치돼서 그 여동생이 저를 감금을 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그런데 속아서 호적 그 여동생이 호적이 아니라 그 여동생이 유전자 엄마가 가짜로 바뀌었어. 가짜가 시켜서 나를 감금시키라고 시켜서 감금을 합니다. 나를. 근데 그 여동생이 제 아이를 출산했던 여동생입니다. 제 아이를 유전자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고 영득이라는 제 남자친구가 낳았던 여동생인데 그게 호적 가족과 그 뒤에 또 감금을 시키는데 호적 외할머니가 나를 양엄마와 짜고서 같이 또 저를 감금합니다. 호적 외할머니. 근데 호적 외할머니의 어느 유전자 아들이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또 연결된 유전자 가족입니다. 내 유전자 외할머니가 아니라 내 자식을 낳은 사람의 가족이 나를 감금한 것입니다. 그런 연도가 지금 모든 제가 감금된 연도는 전부 다 유전자,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은 가족 또는 호적 가족이 저를 감금합니다. 그 뜻은 그 번호들이 자기가 아이 낳은 사람에게 감금된다는 거예요. 또는 호적 가족에게 감금이 된다는 거예요. 호적 가족입니다. 또는 그렇죠. 호적 가족이죠. 또는 아이 낳은 가족에게 감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감금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감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번호가 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정보팀과 제 조사팀에게 과거에 저를 위해서 정보팀 최소 지금 아주 과거는 모르겠고 어떻든 어, 뭐 아주 과거도 포함되겠죠. 근데 저한테 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인정할 만큼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인정할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팀과 조사팀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팀, 이 정보팀은 인정한다 라고 하는 조사팀, 뭐 예를 들어서 최지우 유전자 아빠가 양아치다. 최지우 유전자 아빠가 자기가 아이 낳은 군인과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은 군인을 죽인다. 가짜로 바꾼다. 자기가 아이를 낳은 군인의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아이 낳은 사람을 다 가짜로 바꾼다. 자기와 군인과 연결된 사람을 다 죽인다. 다 바꾼다, 가짜로. 그러면서 군인 전체를 살인한다. 그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걸 조사한 제 조사팀이 무려 몇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조사한 게 아니라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사를 열심히 한 조사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 조사팀이 너무 많이 살인당했고, 조사팀이 무려 몇천 명이 넘는 조사팀이 또 몇천 명이 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팀 정보팀이 있는데 그 또 거리에 쓸데없이 나오는 3만 대, 과거 3만 대, 지금 죽고 한 2만 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리에, 길거리에 있는 차들이 제 정보팀이 아닙니다. 그 차들은 뭔가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보를 저한테 똑바로 전달을 못합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고 돈 낭비가 미친 것 같습니다. 돈 낭비가. 시간 낭비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조사팀이든 정보팀이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건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다른 돕는 일을 해야죠. 더 효율적인 일을 해야죠. 효율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제 정보팀과 조사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저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또 제 어떤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뭐 200명도 되지 않아요. 몇백 명, 그러니까 100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저는 그거 멈추게 하고 싶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제 편들은 제 홈페이지를 보고 제 편들만 제 적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제 편이 속여서 돈 받고 나쁘게 제 편 죽이는 일만 하고 계속 나 도우라고 돈 줬더니 내 편 죽이는 일만 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정보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착한데 좀 바보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 일을 멈추고 저는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제 정보팀 조사팀에 저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 제 자식이나 제 자식 낳은 사람, 살인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제 편을 살인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는 제 미용을 돕는다거나 도왔다거나 또는 제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은 제 정보팀 조사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이라든지 쓸데없는 이름이라든지 제품 그런 이름들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그건 조사팀과 정보팀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 똑바로 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음식 제공 또 다른 뭐
미용에 도움이 되는 분들, 저한테 미용 제품을 제공하는 분들, 회사들 또는 뭐 그걸 판매하는 분들 중에 왼쪽 편,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똑바로 전달이 되도록 제공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제 정보팀 조사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서 나중에 퍼센트를 조금씩이라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팀 조사팀한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버는 돈, 찾게 되는 돈, 빼앗긴 돈에서 찾게 되는 돈, 한국 사람들의 돈, 한국 사람들의, 외국 돈을 제외한 한국 사람들의 돈의 10%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0%는 드리겠고, 제가 날씨에게 20%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글 쓴 것 중에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결혼한 남자와 뭐 퍼센트를 주겠다 그런 걸 한두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그렇게 돼서 결혼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퍼센트를 제가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결혼 전에 계약, 만약에 4명과 결혼할 경우에는 계약할 경우에 퍼센트를 미리 제가 뭐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를 볼 수는 있는데 그걸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남자들의 또 갖고 있던 재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를 것 같아서 퍼센트를 정할 수 없고, 그렇지만 결혼 전에 미리 합의를 보고 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어,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결혼할 남자와 합의된 것을 제가 공개를 하는 것은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이 원하면 공개를 할 것인데, 공개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돈에서 제가 뭐 최소 1%에서 3%, 남편에게 주는 돈의 1%에서 3%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줄 것이다.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가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줄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유전자 가족들 또는 호적 가족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렇지만 마음에 조금 덜 들어도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게 뭐 정해진 퍼센트가 그정 1%에서 3%지만, 그것을 제가 조금씩이라도 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정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은 뭐 몇 달 뒤에 또 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2달 뒤에 또 갑자기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남편을 제가 한 명과 결혼할 수도 있지만 2명과 결혼할 수도 있고 3명과 그러니까 그 기간을 나눠서 살면서 호적 남편 한 명만 두고, 또는 호적 남편도 살다가 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호적 남편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명의 호적 남편이 있는데 나머지 동거하는 3명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뭐 3개월을 살면 3개월 사는 기간 동안에는 한 명과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계약 기간 결혼 동안은 다른 여자와 살면 안 됩니다. 여자와 섹스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는. 근데 합의를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어떤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온다는데 뭐 그때 한번 자야 되지 않을까, 뭐 그걸 합의를 해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딱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는 서로 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했는데 상대가 싫다고 한다 그러면 상대의 의견에 따라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결혼 기간이 꼭 그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서로 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마음에 굉장히 안 들어서 이 결혼은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강제적인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합의 결혼을 기간 동안 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계약 그거를 깨고 3개월을 같이 살기로 했는데 3개월씩 1년에 뭐 3개월씩 계속 살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원치 않는 이성과 섹스를 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겠다 그러면은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살지 말자 그러면 합의된 결혼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따로 살게 되고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거죠. 없던 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서로 간에 호적 결혼이 아니게 돼도 약속을 저는 지키려고 할 것인데 남자가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음에 들면 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고 저는 어떻든 제가 돈이 생기는 것을 남편과 아주 여유롭게 잘 쓰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뭐 아주 고급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뭐 죽을 때까지 돈을 짊어지고 가서 죽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살면서 잘 쓰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고 굉장히 좋은 집에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고 좋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뭐 둘이서 아주 예쁘고 좋은 곳들을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런 좀 여유롭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막 이렇게 아동바동하면서 막 이게 막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맨날 막 내 적들 맨날 그렇게 살인하듯이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살인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제가 적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뭐 김정은과도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지만 뭐, 뭐 그렇게 살아야지만 제 운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한 명과만 결혼을 하고 한 명과만 남편과 섹스를 하고 한 명과만 사랑을 하고 서로가 그런 관계를 더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 명과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제 정서에 행복하다라는 행복감을 더 느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또는 이 사람이 딴 여자랑 하면 뭔가 마음 불편할 것 같고 이 남자가 뭐 이게 하면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불편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네 명의 남편과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은 되는데 운명이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뭐 즐겁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명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한 달은 혼자 사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은 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그렇지만 뭐 안전은 봐주지만 뭐 다른 사람 만나든 뭐 그런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것까지는 뭐 계약에서 어 그 안 만난 같이 둘이 같은 집에 사는 기간이 아닌 기간 한 달 정도는 1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간 동안에 제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서로 똑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해하거나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명과만 결혼을 하고 싶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명과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한 명 가만 서로가 한 명 가만 결혼을 하는 게 더 제 정서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자식들에게서 또 말하는 것은 제 자식들이 그 가족이라는 것이 같은 가족 같은 집에 살고 정이 쌓이고 또 서로 믿음이 가고 의지를 하고 그런 것이 가족이고 서로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슬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쌓이고 같이 웃고 어 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즐거운 곳을 같이 가고 이제 이런 생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인데 평생 보지도 않은 내 자식이 갑자기 저도 1년 만에 1년 알게 된 지 1 년도 안 됐고 그런 가족들이 생기고 나는 전혀 모르던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또 다른 어떤 사람 아들들 자식들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어느 가족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어 처음에 알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도 당황스럽지만 이제 바로 저는 자식들을 찾아서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면서 뉴욕가 할머니처럼 저 무거운 짐을 막 끌고 다니면서 이게 물론 저 짐이 어느 장소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 양엄마가 저를 괴롭히니까 그 괴롭 막 물건을 갖다 버리고 막 찢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저거를 갖고 다니지 않으면 다 없어지니까 갖고 다니게 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서 음 저도 믿어지지 않는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2011년부터는 2025년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자식이 제가 이제 자식한테 뭐 퍼센트를 어떻게 주겠다 뭐 기본적으로 말한 거는 뭐 일본한 가족 그것은 제가 앞에 녹음을 했고 또 다른 자식한테 또 어떤 자식한테 또 뭐 퍼센트를 어떻게 주겠다 뭐가 어떤 돈이 생기면 제가 조금씩 돈을 줄 거예요. 조금씩은. 또는 뭐 나를 내가 이제 뭐 어떤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 뭐 자식이 나를 위해서 알게 노력을 했든 모르게 노력을 했든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한 것 같고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나서 그 뒤부터 그게 1 년이 됐든 1 년이 넘었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식들을 알게 되면 저도 '나도 자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몇 명은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인제 그런 자식들한테 나중에 인제 내가 그 자식이 납치됐으면 구해 줘야 되고 더 잘해 줘야 되고 더 보호해 줘야 되고 다른 자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이 부자 자식이다 뭐 가난한 자식이다 잘생긴 자식이다 못생긴 자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다